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해리덴트가요. 주식시장 대폭락 예고를 했습니다. 해리덴트의 주장과 해당 주장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SXL과 TQ를 가용자산에 10%만 투자하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증시를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 보시면 FOMC 경계감의 하락, 애플 2% 상승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애플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S&P 500매 잠시 보면 애플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44만원 내면 뭐 헬기 택시로 잠실에서 인천공항 20분 만에 간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내국인 발걸음이 뚝 거품 꺼진 제주 부동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요즘에 제주 부동산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중학개미 BYD 폭풍 매수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증권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업종 상위는 무역회사 판매, 생물공학,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테마 상위는 리튬,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그리고 주류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고시환율 보면 4원 오른 138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가는 오랜만에 오르고 있고요. 금도 오르고 있네요. 원자재는 옥수수만 오르고 나머지 구리, 납, 천연가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가 2705.32포인트로 플러스 0.15% 상승, 코스닥은 868.36포인트로 플러스 0.42% 상승, 코스피 200은 367.71포인트로 0.0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죠.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 기관 매수. 코스피 200은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알테오젠,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대주전자재료, HLB, 두산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 이제 알테오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은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HLB,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비엠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 SK하이닉스, 알테오젠, 현대차.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자 우. 기간 순매수는 JCS 메디칼, 현대차가 있고요. 기간 순매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상한가는 국순당, 카티스가 같고요. 하한가는 NGVI, 그리고 상승은 대주전자재료, 하이드로리튬 VM이 상승을 했고, 보합은 경방, 하락은 디피코 이노시스, 거래량 상위는 보혜양조, 한전산업이 있고요. 국가 대비 급락은 디피코 이노시스, 다원 넥스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요. 삼성전자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상승을 했고, KB금융은 보합을 기록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 보시면요. 해외 증시가 지금 안 좋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모로 애플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쵸? 다우산업 보면 38,618.04포인트로 마이너스 0.64% 하락. 나스닥 종합은 17,180.03포인트로 마이너스 0.07% 하락.
S&P 500도 5344.79포인트로 마이너스 0.3% 하락 중에 있고요. 니케이만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상해 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도 안 좋았고 중국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M이 7개월 만에 8조 원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중학개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YD 폭풍 매수, 뉴욕 증시가요, FOMC 경계감에 하락 중에 있는데 애플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챗GPT 품은 실입분, 혁신 사라진 애플이라고 합니다. 좀, 환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애플 AI에 대해서요. 인텔리전스. 여러모로 이제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오늘은 애플만 상승을 하네요. 아마 좋게 보는 것 같네요. S&P 500맵 보시면요. 애플 3.49% 상승 중에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는 메타가 상승 중에 있네요. 플러스 0.23. 반면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아마존, 테슬라는 무려 2.2%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딱 보실 수 있죠. S&P 500이 하락하고 있겠구나 라는 걸 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앵그리드 보니까 어제는 공포 구간에서 잠깐 올라왔네요. 뉴트럴로 45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학자죠. 해리 덴트가요. 2025년 초에서 중반에 주식시장이 무려 90% 이상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극심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으로 주가가 급등했죠. 엔비디아가 그리고 10대 1 액면 분할로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98%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을 했네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덴트의 이런 주장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만약 폭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해리 덴트의 주장을 간략하게 보면 2025년 초에서 중반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덴트는 인구 절벽 저자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죠. 과거에도 이제 과감한 시장 예측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유럽 경제 위기를 비롯한 여러 사건들을 적중해서 이제 예측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덴트는요,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거품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부채라든가 인위적인 자극으로 부풀려진 주가라든가 실물 경제와의 단절 등 주요 근거로 제시했고요. 14년 동안 지속된 거품 규모를 고려할 때 1929년 대공황보다 더 큰 폭락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특히 덴트는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성장세가 둔화된 기술 주식들의 폭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AI 열풍으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실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비해 과도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98%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투자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신중한 판단과 다변화가 필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벤트의 주장은요, 매우 극단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그 예측대로 움직일지 확실하게 저조차도 말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과거 그의 예측 적중률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그의 주장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뭐 90% 하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는
이 주장하는 분도 어느 정도의 시장을 예측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뭐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얼마나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벤트 주장의 신뢰도를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예측 적중 여부를 검토하시고요. 다른 전문가들이나 자신의 의견을 비교 분석해서 본인만의 투자 성향, 그리고 만약에 진짜 폭락을 한다. 어떻게 위험 감수할 것인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되겠죠. 단일 종목이나 특정 분야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주식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채권도 보시고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장기 투자 시각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90%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저는 지금 90%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웬 떡이냐? 땡큐인데? 하면서 이제 90% 자금을 태우겠죠. 분할 매수를 하겠죠. 한 방에 태우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게 되면 올라가는 게 또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있다. 여기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SXL, TQ는요. 일일 변동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할까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성장성도 진짜, 어, 엄청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성장성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급격한 시장 하락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그래서 제가 90%의 자융자산을 꼭 가지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7%에 대해서만 TQ나 SXL에 투자를 하셔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앞으로 우상이 할 건데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근데 만약에 덴트가 말한 덴트의 주장에 따라 만약에 폭락이 한다. 얼마나 이거 땡큐인 상황이겠습니까? 10%만 지금 투자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90%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빠지지 않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저는 우상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많이 사뒀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세배 레버리지는요. 그러면 SXL에 대해서 한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2년 1월 1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 그리고 1년간 진짜 주구장창 진짜 폭락이었습니다.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웬걸 2023년부터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한 세트가 나왔고요. 그다음 조정 한 세트, 그리고 상승의 한 세트.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은 또 상승의 한 세트가 남아있다고 전 생각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최고점을 뚫으러 한번 가겠죠. 만약 양봉으로만 뚫는다 그러면 더 갈 거고요.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음봉이 끼거나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돌파한 자리가 양봉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기를 찍고 이렇게 반등할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이렇게 반등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의 한 90% 정도? 80에서 90% 정도는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TQ의 월봉입니다. 이건 TQ의 월봉 비슷하죠. 2021년 11월 1일 91.68달러를 찍고 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러는데 또 주가는 이렇습니다. 또 엄청나게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좀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 한 세트, 하락의 한 세트, 상승 한 세트, 조정이 한 세트. 상승 한 세트가 남았다고 또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최고점을 테스트하러 가겠죠. 여기를 양봉으로 뚫으면 똑같습니다. 저는 홀딩을 할 거고요. 만약 여기에 음봉이 껴서 이렇게 폭락을 한다. 덴트의 주장처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때 분할 매도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여기를 양봉으로 뚫었잖아요. 전고점을. 그러면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하면요. 폭락 뭐 진짜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 그런 게 아니면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또 다시 홀딩을 하는 거죠. 새로운 대시세가 일어날 조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보자면, SXL TQ 같은 이제 3배 레버리지 ETF는 투자에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ETF는 시장 변동성을 3배 확대하기 때문에요. 벤트의 주장대로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이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난 과거에 다 경험을 하셨죠. 따라서 투자 전에 충분한 리서치를 하시고 위험 감수 능력,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자신의 가용자산의 10%만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몰빵한다, 불타기 한다. 진짜 그 부분은 뭐 개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배레버리를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 폭락이 언제라도 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가용자산의 10%만 투자하자라는 부분이고 신중하게 투자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90%의 가용자산은 꼭 폭락할 때만 기회 이제 마중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듯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모든 투자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충분한 학습을 하시고 리서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제 유튜브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 분야 이제 영상을 보셔서 자신만의 그런 확신이 쓰셔야 됩니다. 확신이 없이 투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닥이 주식 투자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한 사람의 입장만 믿지 마시고요. 저조차도 믿지 마시고요. 자신의 투자 관점에 따라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